네, 안녕하세요. 매직 트리 하우스 1권 다이너소어 밸리 챕터 6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잭이 풀밭에서 메달리언을 발견을 해서 애니를 부르면서 애니, look at this! 이렇게 놀라워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Annie had gone up to the hilltop. 지금 이제 언덕 위로 애니는 이미 올라갔고요. 그래서 she was busy picking a flower from the magnolia tree. 이 목련 나무에서 그 꽃을 지금 뜯느라 줍느라 바쁘대요. 여기서 뭐 너무나 쉬운 문장이긴 한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뭐뭐 하느라 바쁘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뭐 I was busy for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에서는 busy하고 어떤 전치사가 많이 오냐면 busy in somewhere 그리고 busy with something or someone, then busy doing something. 이런 식의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도 나 바빠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나 지금 숙제가 너무 많아서 바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바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I'm busy for homework, for my homework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 이제 뭐뭐 때문에 바쁘다, 뭐뭐스러워 바쁘다라고 이제 명사가 오는 경우에 I'm busy with my children. 아이들 챙기느라 바빠요. 바빴어요. I was busy with my children.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이들은 숙제하느라 지금 바쁘네요. The kids are busy with their homework. 지금 숙제 때문에 바쁩니다. 이렇게 with를 많이 쓴다는 거죠. with.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지금 뭐 일한다고 뭐 회사에서 바빠요. 아니면 뭐 창고에서 뭐 수리하느라 창고에서 좀 바쁘네요. 이렇게 말할 때 He's busy in the garage. 아니면 엄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she's busy in the kitchen.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제 좀 강조하고 싶냐면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뭐 무슨 프로젝트 하느라 바빠서 뭐 제대로 회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Sorry for my delayed email. I was busy in preparing for project.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사전에 busy in doing something이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뭐 하느라 바쁘다가 busy in doing something이구나라고 이렇게 정말 많은 이메일을 그렇게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게 너무나 어색한 문장이었던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더 알아보니까 이 원어민들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런 문장을 딱 보면 너무 어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너무 어색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busy in doing something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busy doing something. She was busy picking a flower 이렇게 말하거나 I was busy preparing for project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혹시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애니가 그 다음에 보시면 와우 하고 소리를 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언덕 아래에서 힐 아래에 보니까 막 공룡 알들이 막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지금 놓아져 있는 걸 본 거예요. 너무 놀라서 와우 하면서 clutching her magnolia flower, she took off down the hill. 막 내려갔어요. 어떻게 내려갔냐면 지금 아까 picking a flower 하고 있었잖아요. 그 flower 하고 있던 그 magnolia flower를 그대로 들고 그대로 쥔 채로 clutching her magnolia flower, she took off down the hill. 내려간 거예요. 급하게. 이 부분이 저희 이제 북클럽 하는 멤버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좀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걸 저희가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요. 그래머 상으로는. 이 분사 구문은 두 가지 동작을 같이 표현해 줄 때 줄여서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자마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 해당 문장 안에서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분사 구문을 이용한 문장들이 글을 쓸 때 정말로 많이 쓰입니다. 소설책에 많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영작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무슨 글을 쓸 때, 에세이를 쓸 때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clutching her magnolia flower 누가? 애니가. 여기 보면 이 문장을 원래의 문장대로 풀어보면 while she was clutching her magnolia flower 그 목련꽃을 손에 꽉 쥐고 있는 동안 쥔 채로 she took off down the hill 그 언덕을 내려간 거예요. 급하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 보면 she가 2번 반복이 되고 또 뭐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필요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하고 clutching her magnolia flower, she took off down the hill. 그래서 지금 애니가 그 목련꽃을 들고 있는 그 상태로 내려갔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표현들을 줄이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글쓰기에서 소설책에 글을 읽을 때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아무 때나 다 생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제가 2가지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When I arrived home, I saw a box in my porch. 여기서는 I가 뒤에 있는 I와 똑같고요. 그리고 arriving home 이 부분도 뭐뭐 했을 때 그런가 보다라고 추측이 가능하고 크게 의미상으로 혼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when과 I를 다 생략하고 이 부분을 이제 ing로 바꾸면서 arriving home, I saw a box on my porch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생략했을 때 의미상의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생략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뭐 before 아니면 after 같은 그런 것들은 생략을 하면 헷갈리게 되죠. 문장의 뜻이. Before watching the drama, I checked the documents. And after watching the drama, I checked the documents. 이런 식의 의미상의 그 중요한 부분들은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이제 주어와 이제 비동사 정도만 생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까 동일한 문장에서 이제 이 clutching her magnolia flower she took off down the hill 이 부분에서 이 take off라는 이 부분, 이 phrase verb가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제가 확인을 한 동영상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텐데 그 현지인 분의 설명을 들으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take off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중요한 것은 take가 아니라 off예요. off. off가 무슨 뜻인가요? 뭔가를 뗀다는 거잖아요. 어디 붙어있던 것을 뗀다. 떨어지게 하는 것.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이 대부분 지금 off와 관련되어서 의미를 지금 나열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take off your jacket. 이제 자켓 벗어. 내 몸에 있던 것을, 내 몸에 붙어있던 자켓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는 게 되는 거죠. Please take off your shoes. shoes도 원래 내 발에 붙어있던 건데 떼는 거니까 벗는 게 되고요. 신발 벗어주세요. 그리고 take the picture of the wall. 벽에 붙어있던 픽처를 떼주세요. take the picture of the wall. 이렇게 off의 뜻을 강조한 이제 벗다, 떼다의 의미가 제일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고요. 두 번째 또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런 걸 더 많이 아실 거예요. My flight takes off in an hour. 1시간 안에 1시간 뒤에 이륙합니다. 나의 비행기는 이륙합니다. 1시간 뒤에 떠나요. 비행기 떠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in이 1시간 안에가 아니고 1시간 후예요. 영어에서 in은 뭐뭐 안에가 아니라 시간에서 말할 때는 in은 1시간 후를 말하는 거고 I'll do it in 5 minutes 하면 5분 안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5분 뒤에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n이 그런 뜻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륙하다는 걸 또 take off의 중요한 뜻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보시면 이번에 저희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leave a place often suddenly. 갑자기 어딘가를 뜨는 거, 어딘가 일어서는 거, 어디 나가는 거, 떠나는 거. 이런 것에서 take off를 또 많이 씁니다. She took off after dinner. 밥 먹고 바로, 저녁을 먹고 바로 일어선 거죠. 뭔가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또 아니면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she took off after dinner. 그리고 또, 너 어디, 몇 시에 갈 거야? 몇 시에 떠날 거야?
When are you taking off? 언제 갈 거야? When are you taking off? 또 너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 Where are you taking off to? Where are you taking off to? 이렇게 to를 붙여서 어디로 그렇게 급하게 가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애니가 그 공룡 알들이 있는 네스트를 보고 급하게 down the hill, 언덕을 내려가는 장면을 take off를 쓰면서 표현을 했어요. 동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책이기 때문에 기억나시나요? 우리 뭔가 급하게 뭐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여서 가는 거, scramble up the ladd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지난 다른 챕터에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영어는 사실은 반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뭐 책도 그렇고 뭐 말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른 표현들을 쓰고 싶어 하죠.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나라 말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같은 단어, 같은 표현 계속 쓰는 것보다는 다른 단어들을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부가적으로 take off 뜻 중에 뭐가 있냐면 뭔가 인기였다. 와, 이 노래 뜨고 있어. That song is taking off. 와, 저 노래 뜨고 있어. 저 노래 완전 떴네. Wow, that idea will never take off. 와, 그 아이디어는 진짜 절대 안 뜰걸? That idea will never take off. 또 her career is really taking off. 커리어가 어떻게 인기를 얻나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단 말이죠. She's been working in that industry, but now she's successful.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이제 좀 이름도 알려지고 successful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started to make money, 돈도 벌게 된 거죠. 그런 경우에 wow, her career is really taking off now.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로 또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는 이제 휴가 얻다, 쉬다 할 때 take off. I wanna take a day off. 하루 좀 쉬고 싶어. I wanna take a day off from work. Are you taking any time off this summer? 너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여름에 무슨 휴가 갈 계획 있어? Are you taking any time off this summe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건 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 여기도 보면 좀 볼만한 표현들이 좀 있어요. Annie was crouching next to one of the nests. 지금 이제 down the hill로 가서 보니까 네스트에 막 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놀라서 이제 애니가 너무 신기하니까 crouching next to one of the nests,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 공룡 알들을 보는 거죠. And standing over her was a gigantic dog-billed dinosaur. 지금 그녀 위에 서 있는 것은 a gigantic dog-billed, 오리 주둥이 공룡, dog-billed, 오리 주둥이 모양의 공룡의, 거대한 공룡이 지금 애니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 문장은 뭘까요? 원래 이 문장은 지금 보면 주어와 동사가 지금 도치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챕터 2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도치가 된 문장은 왜 쓴다고 그랬나요? 강조하고 싶을 때, 강조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당겨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거기에 먼저 그렇구나 이렇게 느낌을 같이 갖는 거죠.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의 그 느낌과 시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Standing over her, 지금 애니 위에 지금 서 있는 그 거대한 것은, 그건 바로 오리 주둥이 공룡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문장은 a gigantic duck-billed dinosaur was standing over her. 근데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쓰면 거대한 주둥이 공룡이 그 위에, 애니 위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지금 이 오리 주둥이 공룡, 이 아나토사우루스가 있다는 것을 뒤에 확 터뜨리고 싶은데 앞에 먼저 나와버리니까 약간 김이 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치를 써서라도 그 뒤로 보내는 거죠. 주인공이 되는 부분들을 뒤로 보내고 이렇게 좀 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본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duck-billed. bill이 뭘까요? 빌이 원래 뭐 지폐 아니면 무슨 뭐 용수 뭐 이렇게 청구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뜻으로 나오는 게 동물의 주둥이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전에도 동물의 주둥이를 표현하는데 duck-billed, 오리의 주둥이 모양의 다이너소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the dinosaur who has duck bill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줄여서 이렇게 하이펀을 이용해서 줄인 이 표현들이 저희 챕터 5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A huge bat-like wings 이런 식으로 줄여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에 보시면 Don't panic, don't move. 잭이 이제 진정을 시키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the huge dinosaur was towering over Annie. 지금 이 큰 공룡이 여전히 지금 애니를 내려다보면서 지금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 towering above라는 표현들이 제가 소설책을 읽으면서도 정말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설명할 때 막 지금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에서 뭔가 큰 높은 건물처럼 뭔가가 이제 타워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높이 있는 그것이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표현할 때 he was towering above him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 towering above 우뚝 솟아나 있는 그런 것처럼 이제 키가 훨씬 크다는 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이 쭉쭉 넘어가죠. 아나토사우루스를 보고 너무 놀란 애니가 잭이 이제 조언을 듣고 bow your head, pretend to chew 막 이렇게 뭔가 먹고 있는 그 chewing 하는 껌 씹는 것처럼 막 먹고 있는 그런 흉내를 내요. 그렇게 내니까 chew? 씹으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I read that's what you do if a mean dog comes at you. 이게 뭘까요? 이제 이것도 저희 이제 북클럽 멤버 중에 이제 한 분이 좀 설명을 부탁하셔서 제가 이제 좀 풀어봤는데, 자기가 이제 잭이 책에서 읽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I read that's what you do. 그건 네가 하는 것이야. 그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That is what you do. 뭐 언제요? If a mean dog comes at you. 어떤 못된 개가 너한테 다가온다면 A mean dog comes at you. You have to do this.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겠죠. 그 책에서 That's what you do. 라고 이런 부분의 내용들을 책으로 읽었다. I read that.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애니가 Oh, she's no dog. 그게 강아지 아니잖아. 개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제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에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친화력이 좋은 우리 애니가 아나토사우루스하고도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뭐 먹여주고 뭐 친하게 이제 만져주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But suddenly the Anatosaurus made a terrible tuba sound. 갑자기 뽀 하는 소리를 또 내는 거예요. 갑자기 겁을 먹은 거죠. Annie crouched down and started to chew. 그러니까 이제 애니가 또 얘가 화났나 보다.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시 잭이 얘기해준 대로 crouch해서 crouch down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막 chew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the dinosaur barged down the hill. 내려갔어요. 언덕 아래로 막 내려갔는데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barge down. barge가 여기서 나왔어요. barge가 뭘까요? 막 밀치고 내려가듯이 막 쿵쿵쿵쿵 하면서 막 급하게 내려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barge가 뭘까? 저희가 사전을 찾아보시면 제일 처음 바지선이라는 게 나와요. 이 영어가 이제 번역이 돼서 바지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바지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화물이나 뭔가 이제 수송하기 위해서 큰 컨테이너선이 붙었을 때 그 컨테이너선이 이제 바로 항구에서 바로 이제 짐을 내릴 수도 있지만 몇 개만 내려서 갈 때는 이렇게 조그만 바지선 같은 납작한 배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를 내립니다. 컨테이너를 내려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근데 얘는 동력이 없어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터그보트라는 작은 또 보트가 있어요. 그 보트랑 연결해서 이 터그보트가 예인선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움직이면 이 바지선이 따라서 가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이 바지선이 쭉쭉쭉쭉 이렇게 물살을 헤치면서 가는 모양들이 뭔가 밀치고 나가는 듯한
뭔가 쭉 밀어붙이는, 쭉 밀려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사로는 to move or push forcefully or roughly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he barged down the hill, he barged down the stairs 이런 식으로 막 급하게 막 좀 강하게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 군중이 굉장히 많을 때 내가 막 헤치고 가야 될 때 그럴 때 I was barged the crowd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barge가 이제 push라는 것과 같은 동의어라고 봤는데 push 중에서 좀 더 세게 우리가 말하는 것 단어가 우리가 챕터 5에서 배운 게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SH로 시작하는 뭘까요? shove. shove도 이렇게 밀친다는 뜻이에요. 밀고 간다. 좀 세게 미는 거죠. push보다 더 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챕터 5에는 shove가 이제 밀친다기보다는 뭔가 툭 던져 놓는다의 뜻으로 shove the book into his backpack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밀치다는 뜻으로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수거 중에 좀 기억하실 만한 게 뭐냐면 barge in 밀어붙이는데 안으로 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이제 어떤 사람이 회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불쑥 그냥 쳐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방해하는 거죠. 아주 무례하게. interrupt rudely. 방해한다. 이런 의미로 barge in on something or somebody.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I'm sorry to barge in on your cozy evening. 편안하게 쉬고 있는 저녁에 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he barged in on us during the meeting.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게 이제 읽으실 때 조금 헷갈리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뽑아봤는데 이 아나토사우루스가 barge down the hill 했던 이유가 뭐였죠? 타이라노사우루스를 봤기 때문이었죠.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지 하다가 잭과 애니도 잭이 먼저 보게 됩니다. 타이라노사우루스를. 잭 looked around. 보니까 뭘 봤죠? What he saw in the distance. 멀리서 본 것은 almost made him throw up. 거의 throw up이 토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읽었을 때 좀 되게 어색한 느낌이에요. 아무리 무서워도 토할 정도로 무서웠을까? 이게 정말 무서울 수 있지만 토한다는 느낌이 사실 조금 저희한테는 어색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지금 제가 제공해드린 책은 사실은 2012년 이전 버전의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첫 번째 버전의 책을 제가 제공을 해드렸는데 2012년 이후에 이 책들이 이제 많이 표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바뀌어서 다시 나왔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걸 What he saw in the distance almost made him faint로 바뀌었더라고요. faint는 뭐죠? 기절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 made him throw up도 그런 의미로 이 메리 오스본 작가님이 쓰신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챕터 6는 여기까지 하고요. 챕터 7은 또 곧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